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 2024년 2월 8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10시 40분입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벡터 캘큘러스 라이브러리를 완성했다고 선언하는데요. 제가 미분 알고리즘을 맨 처음 시도해보고 오늘까지 벡터 캘큘러스 라이브러리를 완성하는데 4년 조금 더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일 프로젝트에 대해서 4년 동안 집중해서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건 저희 영어 채널인데요. 여기에서 쭉 내려가 보면 Linear Algebra and Threading Building Blocks 이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4년 전에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첫 번째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이때 날짜가 2019년 10월입니다.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03번 Numerical Differentiation Using Symmetric Difference Quotient 그래갖고 4년 전에 2019년 10월 21일 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의 정의에 따라 수직 해석적으로 미분을 해보는데요. 그 다음에 05번 동영상에서 제가 처음으로 5포인트 스텐실 알고리즘을 구현해 봅니다. 이게 2019년 10월 24일인데요. 이때를 기준으로 제가 처음 시작했다고 하면 오늘이 2024년 2월 8일이니까 2020년 10월, 2021년 10월, 2022년 10월, 2023년 10월 만 4년에서 한 4개월 정도 더 되니까 만 4년 4개월 정도 만에 벡터 캘큘러스 알고리즘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이 웹사이트는 ISO CPP.org인데요. 이 웹사이트에 보면 Reflection for C++26 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면 이분이 다비드 벤더 부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C++에 스피니에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피니에를 바탕으로 C++20에서 컨셉트로 도입됩니다. C++에 리플렉션 개념이 아직 들어있지 않은데요. 이 리플렉션 개념은 컴포넌트 오브젝트 모델 그래갖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컴 테크놀로지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리플렉션이 도입되면 C++ 컴파일 타임 프로그래밍 하기가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뒤로 돌아가고요. 이 페이지에서 컴파일러 컨포먼스 스테러스를 눌러보면 C++ 컴파일러 서포트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explicit를 검색해보면 explicit object parameter라 그래갖고 이거를 전에는 deducing this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능은 GNU G++ 14, 클랭 18, 마이크로소프트 19.32부터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최신 컴파일러 버전을 갖고 있는데요. 클랭 같은 경우는 오늘 현재 최신 버전이 17.0.6이고요. 버전 18이 되어야 이 explicit object parameter 또는 deducing this가 도입됩니다. 그 다음에 G++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이 13.2인데요. GNU G++는 버전 14가 되어야 이 explicit object parameter가 지원됩니다. 지금 현재 버전 13, 17이니까 제 생각에는 뭐 한 6개월 이내에 이 explicit object parameter가 지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주를 찾아보면요. 이 위로 좀 올라가 보면 이거는 C++23 라이브러리 피처입니다. 여기에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마줄이 도입될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클랭 같은 경우는 버전이 17이니까 부분적으로 지원된다는 뜻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부분적으로 지금 지원되고요. 근데 아직 GNU G++가 지원이 안 됩니다. 여기 아예 계획이 없는데요. 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마줄이 C++에 도입되면 헤더 파일 방식은 이제 버리고 모두 마줄 방식으로 코딩할 것입니다. C++ 표준 마줄이 도입되고 이 explicit object parameter가 C++에 도입되면 이거는 C++23 코어 랭귀지 피처입니다. 제가 제 라이브러리 전체를 다시 만들 겁니다. 지금까지 제 라이브러리는
모두 실수 범위에서 만들었고요. 실수 범위로는 좀 부족하고 복소수 범위로 확장해야 합니다.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모듈로 도입되고 그 다음에 explicit object parameter가 도입되면 그때 제 라이브러리를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구현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구현한다고 해도요, 기존 라이브러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 한글 채널이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미분기약, 텐서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고요. 맨 아래로 내려가 보면 079 Rational Numbers, NCR, NPR, 팩토리얼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Folder 하고요.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80 이렇게 변경하고요.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놓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Geometry, Tensor Calculus 080 이 폴더를 선택하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surface.cpp hit 엔터를 누릅니다. 웰컴 창은 닫고요. changes.cpp 이 파일을 열고요. Ctrl B 하고 여기 헤더 파일부터 요 네임스페이스 declaration까지 복사하고요. 이 파일에 붙여 넣습니다. Ctrl Home 하고 이 부분은 닫습니다. 제가 여기에 새로운 링크를 붙여 넣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요. 제가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최신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했고요. 이 링크를 누르면 다운로드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New Operators라 그래갖고 4가지 종류의 새로운 연산자를 도입하는데요. 이거는 derivative를 줄임말이고요. 5, 7, 9는 각각 5-point stencil, 7-point stencil, 9-point stencil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고요. OPR바는 operable variables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크리스찬 디올이 아니고 differential, order, for, integration 이런 뜻이고요. 플러스는 parameters, as라는 뜻입니다. 이 4가지 종류의 연산자 사용법을 이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는데요. 위로 올라가서 이거는 접어 올리고요. 제가 여기에 PDF 북을 끌어 놓습니다. 이 책은 Calculus Early Transcendental 9th Edition이고요. 제임스 스튜어트가 작성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요. 이 버튼을 누르고 쭉 내려가 보면 챕터 16 벡터 캘큘러스 섹션 16.7 서피스 인티그럴즈가 나옵니다. 섹션 16.7 서피스 인티그럴즈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 이론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이론을 자세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서피스 인티그럴에는 피적분 함수가 스칼라 함수인 경우가 있고요. 벡터 함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피적분 함수가 스칼라 함수인 경우에는 방향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피적분 함수가 벡터일 때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서피스 인티그럴에서 피적분 함수가 스칼라 함수인 경우에 대해서 다룹니다. 제가 이거를 로우 레벨과 하이 레벨로 2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나타내고요. 컨트롤 엔드 하고 위로 좀 스크롤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복사해 넣겠습니다. Calculus by James Stewart 9th Edition 섹션 16.7 Surface Integrals 페이지 1184 example 1이고요. void solve example 1 스케일러 방식으로 먼저 계산해 봅니다. int main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 놓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 여기 문제를 읽어보면요. compute the surface integral over s where s is the unit sphere 단위 9라고 하니까 지름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요. surface integral 할 때는 항상 2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풀이를 보면요. 포지션 벡터 R을 phi, 세타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 phi는 폴라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타는 azimuthal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폴라 앵글은 극각에 해당하고요. azimuthal 앵글은 방위각이라고 합니다. 폴라 앵글 극각은요. 3차원 좌표에서 Z축을 중심으로 아랫방향으로 벌어지는 각도이고요. 이 각의 범위는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방위각을 나타내는 세타는요. XY 평면에서 X축을 기준으로 Y축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벌어진 각도입니다. 그 각은 한 바퀴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0에서 2파이까지 범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라미터의 순서인데요. 극각이 앞에 오고 방위각이 뒤에 와야 합니다. 방향을 고려해야 할 때는 극각이 앞에 오고 방위각이 뒤에 와야 되는데요. 이 규칙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피적분 함수가 스칼라 함수이기 때문에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요. sin p가 나오고 이 p각은 0에서 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sin p는 항상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피적분 함수가 스칼라 함수일 때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피적분 함수가 벡터 형식일 때는 항상 극각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방위각이 와야 합니다. right hand rule, 오른손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enum underscore rho underscore 세타 rho가 아니고 p입니다. p는 극각이고요. 세타는 방위각입니다. 오토 p 세타 지금부터 OPR bar를 사용하는데요. 2를 제공하면 두 개의 변수를 생성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괄호를 쓰지 않습니다. 괄호를 제거해야 하고요. x, y, z를 각각 기술합니다. 오토 x는 cnm sin phi 곱하기 cnm 코사인 세타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y는 sin 세타이고요. 오토 z는 cnm 코사인 p입니다. 구좌표계에 익숙한 분은 이 식만 봐도 p가 극각이구나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이 구좌표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오토 R은요, 이 벡터를 나타냅니다. 이 벡터는 단위원을 나타냅니다. 벡터를 만들려면 BC, TR, 3D가 필요하고요. X, Y, Z 3차원 벡터입니다. 이 3차원 벡터의 각 엘리먼트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벡터 R을요, P에 대해서 미분하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토 R, P는 BC, TR, 3D 벡터 형태로 나와야 하고요. 이 함수 XYZ을요, 각각 P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DRV 5 이렇게 하면 5 포인트 스텐실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P에 대해서 미분하려면 언더스코어 P를 제공해 줍니다. 이 DRV5는 기본적으로 1차 미분합니다. 그래서 함수 X에 대해서 변수 P에 대해서 1차 미분한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2차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P에 대해서 2차 미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없으면 1차 미분입니다. 이거는 연산자 개념이기 때문에 곱셈을 해줍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이 칸은 좀 늘리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책에서 설명한 RP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RT는요 세타에 대해서 벡터 R을 미분합니다. 그래서 이 이뉴머레이터 세타를 여기에 각각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RT는 이 R 세타를 나타내고요. 벡터 R의 각 성분 XYZ를 세타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이거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오토 RP는 DRV5에서 P 이렇게 제공하고요. 곱하기 벡터 R을 바로 쓰면요. 이 부분과 동일합니다.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벡터 R의 각 성분 XYZ를 P에 대해서 미분해서 그걸 다시 벡터로 만들어서 RP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RT는 벡터 R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하나로 간단하게 나타낸 겁니다. 수식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벡터 R의 각 성분 XYZ를 P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그게 RP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벡터 R을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런 벡터가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접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RP와 R세타를 계산했고요. 오토 DA는 RP와 RT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 이 자체가 벡터로 나오기 때문에 이 벡터의 매그니튜드를 취하게 되면 크기가 나옵니다. 이 크기에 해당하는 게 sin p에 해당합니다. 이 책에서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서피스 인티그럴에서 피적분 함수가 스칼라일 때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절대값을 취해버리기 때문에 sin p가 나오는데요. 이 sin p에서 p는 0에서 파이 값을 갖기 때문에 sin 함수는 0에서 파이 사이에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다 절대값을 한 번 더 붙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피적분 함수가 서피스 인티그럴에서 피적분 함수가 스칼라 함수일 때만 이게 성립합니다. 벡터 함수일 때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인티그럴을 계산하는데요. 오토 S는 CNA 인티그럴 함수를 사용하고요. 세미콜론하고 피적분 함수가 x의 제곱입니다. 이 x의 제곱은 이 함수이고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x 곱하기 x 이거는 example 1에서 피적분 함수 x의 제곱을 나타내고요. ds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다가 da 이렇게 수정하고 여기다 콤마를 넣고요. 그 다음에 p에 대한 적분 1개, 세타에 대한 적분 1개를 지정해 줍니다. 먼저 p에 대한 적분 1개는요 0.0에서 파이까지고요.
이거는 P 리미트이고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 2 곱하기 파이는 세타 리미트이고요. 적분 순서를 결정해줘야 되는데 디퍼런셜 오더 그래갖고 이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P가 먼저 선언되었기 때문에요. 언더스코어 P이고 그 다음에 세타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언더스코어 세타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괄호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모두 연산자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코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std cout numerical s cpg ndl 복사해서 붙여놓고 answer는요, 이 책에 보면 4파이 오버 3 4 곱하기 파이 오버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컴파일러를 꺼내도 되고요. cd 080 green theorem clang std c++ 20 surface.cpp ltbb 12 o c.exe 이렇게 해서 빌드 해봅니다. cls c 해보면요,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것과 책에 나온 정답이 일치합니다. 이거를 실행해보면요, 약간 느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느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함수 같은 경우는 폴스를 제공해서 내부적으로 리커션을 사용하는데 리커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세그먼트를 여기에 보면 웨이트 카운트 해갖고 디폴트가 30일인데 이 경우에는 12로 줘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12 by 12 144번 계산을 해서 더블 인티그럴을 실행합니다. 다시 빌드해서 cls c 해보면 굉장히 빨리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요, DA에 해당하는 sin P를 바로 때려도 됩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를 disable 하고 여기에요, cnm sin P를 바로 때려도 됩니다. clsc 이렇게 바로 때려도 되는데요, 이렇게 바로 때리는 것보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런 과정을 이용해서 이 DA를 계산하면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극좌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원통좌표라든가 이미 손으로 계산해서 이 DA를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좌표계가 일반화되고 복잡해질 때는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저의 성능을 원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빠르고요, 범용성을 원하신다면 이 부분을 활성화하고 이 부분을 디세이블 하면 훨씬 더 넓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식은 이 책에서 설명된 솔루션을 그대로 따라갔는데요, 이거를 벡터 방식으로 계산하면 여기에 이런 중간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에서 이런 부분을 다 자체적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하고요, 아래에다 붙여놓고 위로 올라가서 벡터 함수 이름을 바꾸고요, 이 함수 이름을 맨 끝에다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벡터 방식으로 다 바꿉니다. 여기서 이 DA를요, 알고리즘 내부에서 한 방에 계산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필요 없고요. 이 부분도 잠시 지우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벡터 R은요, 각 성분이 두 개의 파라미터 P와 세타를 받습니다. 이 문제에서 P적분 함수는 여전히 스칼라 함수 x의 제곱입니다. 이 벡터 R을 바로 사용합니다. 이 벡터 R에는 서피스 인티그럴이라는 멤버 함수가 있고요. 이 멤버 함수는 dA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요, 값이 엉터리로 나옵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C 해보면 example 1 벡터 방식에서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값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x와 이 x는 다른 x입니다.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x 곱하기 x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x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요, 두 번 곱해지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줄이고요,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거에다가 곱하기 이거에다가 이 P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이 X 전체가 1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타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한번 계산이 되고, 똑같은 게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게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x는요, 이 벡터에서 이미 계산한 값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계산한 값을 받으려면요, 오토 xx 이렇게 하고요, OPR 바에서 3개 중에서 0번째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3개의 변수를 받는 함수를 만드는데, 그 중에 0번째 변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수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왜 3이냐 그러면요, 이 x는 이 벡터 r의 값을 받습니다. 벡터 r로부터 xyz 값을 받기 때문에 3개의 변수가 되어야 하고요, 그 3개의 변수 xyz를 받는 함수에서 첫 번째 값 x, 즉 이 연산의 결과를 받는 함수를 xx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꺽쇠를 줘야 합니다. 이렇게 수정한 후에 xx 곱하기 xx 이렇게 하면 올바르게 작동됩니다. 그래서 다시 빌드하면요, CLSC 하면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함수 같은 경우는 x 하나만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BCTR 벡터 R에서 x 성분을 하나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여기서 이 꺽쇠를 빼고요, 1 이렇게 하면 하나의 변수를 받는, 그러니까 이 1은 하나의 변수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변수를 갖는
오퍼러블 베리어블을 생성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다시 빌드 해보면 올바르게 실행되고요. 만약 두 개의 변수를 받는다 그러면요. auto xx opr 바 두 개 중에서 0번째 벡터 r에서 x 성분의 값을 받는 변수가 0입니다. 이 2라는 뜻은 xy 두 개를 생성하는데 이 0이란 뜻은 이 xx가 0번째에 해당하는 이 x 값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CLSC 동일하게 작동하고요. 주의해야 될 부분은 한 개를 받는 변수일 때는 이렇게 1을 사용할 때는 꺽쇠를 묶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를 디세이블 하고 이렇게 하면 디폴트 값이 1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CLSC 그 다음에 최적의 성능을 원하신다면 폴스 하고요. 12로 주면 내부에서 리커션을 사용하지 않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CLSC 지금까지 설명드린 example 1 스칼라 방식과 example 1 벡터 방식은 하이레벨 알고리즘입니다. 하이레벨이라는 뜻은 다 풀어 알고리즘입니다. 다 풀어 알고리즘은 모든 문제를 자동으로 다 풀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이레벨로 갈수록 성능이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최고의 성능을 원하신다면 로우 레벨로 들어가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 스칼라 1 example을 다시 복사하고요. 여기까지 복사하고 맨 아래로 내려와서 붙여놓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함수 이름을 performance로 바꿉니다.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함수 맨 뒤에다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좌표기에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sinp는 구좌표기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H 자리에다가 CNM sin P를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sin P를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손으로 계산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구좌표나 원통좌표계획 같은 경우는 요 DA 요소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방식으로 최적화할 수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필요 없고요. 메인 함수에서 precision을 출력해 봅니다. sed cout precision 12째 짜리로 표시해 보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C 이렇게 보면 퍼포먼스 example에서 끝에 한 자리 빼고 책에 있는 답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11제짜리까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스칼라 방식, 벡터 방식은 하이 레벨에서 계산하는 거고요. 이 퍼포먼스는 이 문제에서 이 식을 손으로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성능은 이게 훨씬 더 빠르긴 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벡터 방식은 하이 레벨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중간에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접어 올리고요. 이 벡터 방식은 특정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lso, normal, basis, 벡터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를 풀어냅니다.